지금 주식에 1억밖에 없어서 불안하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 하나로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1억은 작은 돈이 아니라 이미 상위권 티켓입니다. 그리고 그 1억을 QLD와 TQQQ로 제대로 굴리면 3억, 5억, 10억은 방향이 보입니다. 단 한 방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먼저 차갑게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주식 계좌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진짜로 투자금이 큰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주식 투자자 중 1,000만 원 미만이 약 60%대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명 중 2명은 1,000만 원도 안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약 100만 명 수준, 상위 한 자리 숫자 퍼센트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 이미 상위권 출발선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1억이 작게 느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로 정리됩니다. 비교. 한국에서 비교 기준은 거의 집입니다. 특히 서울, 특히 강남 프레임이 깔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1억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파트를 못 산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이 번역이 투자자를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바로 한방 승부 버튼을 누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잡더라도 시스템으로 잡아야 하는데 감정으로 잡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여기서 오늘 핵심으로 갑니다. QLD와 TQQQ는 1억을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1억을 지키면서 불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운용 방식입니다. 같은 TQQQ를 잡아도 어떤 사람은 계좌가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편히 됩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들어가는 규칙, 버티는 규칙, 줄이는 규칙. 지금부터는 1억을 가진 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아주 현실적인 프로토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길어도 행동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첫째, 내 1억을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전부를 TQQQ로 넣는 순간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전부를 QLD로만 넣으면 욕심이 결국 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안전 완충 자금, 중간 성장 엔진, 고속 부스터. 안전 완충 자금은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산소통입니다. 이건 현금성, 단기채 성격 혹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가 생명인데 총알이 없으면 끝입니다. 이 완충 자금을 재료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투자는 기도가 됩니다. 중간 성장 엔진은 QLD가 맞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하는 성격이라 올라갈 때는 속도가 나고 내려갈 때는 충격도 큽니다. 그래도 TQQQ보다 운용이 편합니다. 긴 시간 들고 갈 때 계좌가 견딜 확률을 높여줍니다. 고속 부스터는 TQQQ입니다. TQQQ는 강세장에서 계좌를 확 키워주지만 약세장에서 멘탈을 찢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욕심내면 안됩니다. 부스터는 잠깐 쓰는 게 부스터입니다. 비중은 정답이 하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1억을 가진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제안하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QLD 중심, TQQQ는 보조, 혹은 QLD와 TQQQ를 반반이 아니라 QLD가 더 큰 형태. 예를 들면 QLD 60, TQQQ 20, 완충 20, 혹은 QLD 50, TQQQ 30, 완충 20.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공격적입니다. 이 이상은 수익률이 아니라 멘탈 파괴 확률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둘째, 매수는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QLD든 TQQQ든 1억을 한 번에 넣는 순간 다음날부터 차트가 나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분할의 목적은 평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분할의 원칙은 3단계입니다. 기본 분할, 하락 분할, 폭락 분할. 기본 분할은 월급날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금액이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자동입니다. 자동이 되면 시장이 내 감정을 흔들어도 내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락 분할은 조건부입니다. 지수나 본주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습니다.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QQQ가 단기 추세 아래로 밀리면 그때 TQQQ를 조금 더 사는 방식입니다. 왜 본주를 보냐면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서 신호가 과장되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본주로, 실행은 레버리지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덜 흔들립니다. 폭락 분할은 더 단순해야 합니다. 시장에 피가 흐를 때, 뉴스가 계좌를 협박할 때, 그때는 복잡한 분석이 안 됩니다. 미리 정해둔 숫자만 봅니다. 예를 들면 큰 지수 하락 구간 혹은 변동성 급등 구간에서 미리 정한 비율만큼만 추가 매수합니다. 이때도 전부 투입은 금지입니다. 폭락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도는 욕심이 아니라 규칙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에서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락의 손절, 상승의 익절 못함. 둘 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상승의 일부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둡니다. 하락의 손절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중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TQQQ가 정고점 근처 혹은 강한 상승으로 계좌에서 비중이 과도해지면 그때 일부를 줄입니다. 줄인 돈의 절반은 QAD로 이동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완충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갈 때는 이익을 잠그고 내려갈 때는 총알이 생깁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결국 총알 게임입니다. 넷째, 리밸런싱은 달력에 박아야 합니다.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리밸런싱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행동이 하락장에서 천재가 됩니다. 리밸런싱은 두 가지로 합니다. 시간 리밸런싱, 비율 리밸런싱. 시간 리밸런싱은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고정합니다. 그날은 차트 보고 결정하는 날이 아니라 비율을 되돌리는 날입니다. 비율 리밸런싱은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TQQQ 비중이 목표보다 너무 커지면 무조건 일부 줄입니다. 반대로 폭락으로 비중이 너무 작아지면 완충해서 일부를 꺼내 채웁니다.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계좌는 흔들려도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1억에서 10억까지의 시간 감각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1억이 모이면 다음 목표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방을 찾습니다. 근데 숫자를 냉정하게 보면 한 방이 아니라 시간이 답입니다. 예를 들어 QQQ가 장기적으로 연평균 20% 수준의 구간을 보여준 기간이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개념을 잡기에는 충분합니다. 연 20%면 1억이 2배가 되는데 대략 몇 년이 걸립니다. 대략 내년 안팎입니다. 그리고 2배가 된 이후에는 같은 퍼센트라도 절대 금액이 커져서 속도가 더 빨라 보입니다. 이게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QAD와 TQQQ는 이 복리를 더 빠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좌를 더 흔들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레버리지를 쓰는 것.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실전 시나리오를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1억을 가진 투자자가 QAD와 TQQQ를 운용하면서 3억으로 가는 그림입니다. 시작. QAD 중심으로 깔고 TQQQ는 부스터로 둡니다. 완충은 무조건 남깁니다. 상승장. TQQQ가 계좌를 빠르게 올립니다. 이때 욕심이 올라오면 규칙으로 잘라야 합니다. 일부 이익 실현, 일부는 QAD로 이동, 일부는 현금 완충. 상승장에서 이걸 못하면 하락장에서 무너집니다. 조정장.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때 나는 총알이 있습니다. 완충에서 일부를 꺼내서 미리 정한 조건에만 추가 매수합니다. 조건이 없으면 매수도 없습니다. 감정 매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락장. 하락장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장의 재료입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시간이 적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할 일은 하나입니다. 비중이 무너지지 않게 완충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분할로만 접근합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날짜에만 냉정하게 비율을 되돌립니다. 이 루틴을 1년만 지키면 투자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투자 체질이 바뀝니다. 사람은 계획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바뀝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떠올릴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것들만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망하는 건 아닌가요? 망하는 건 레버리지가 아니라 운용입니다. 전부를 한 번에 넣고 총알을 재료로 만들고 하락에서 공포 손절하고 상승에서 못 팔고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망합니다. 반대로 완충을 남기고 분할하고 비중을 관리하고 리밸런싱을 고정하면 레버리지는 위험한 장난감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도구는 쓰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죠? 고점 저점 맞추는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본 분할을 자동으로 깔고 하락 분할은 조건으로만 하고 폭락 분할은 미리 정한 비율로만 합니다. 고점 공포는 자동 분할이 해결합니다. 저점 욕심은 조건 분할이 해결합니다. QAD만 하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QAD가 엔진이고 TQQQ는 부스터입니다. 부스터를 엔진으로 쓰면 차가 터집니다. 엔진을 엔진으로 쓰고 부스터는 정해진 구간에서만 쓰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그럼 저는 비중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밤에 잠이 오느냐입니다. 잠이 안 오면 비중이 고한 겁니다.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투자는 잠 못 자면 끝입니다. 수익률보다 멘탈이 먼저입니다. 1억이 있는데도 왜 계속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투자에서 독입니다. 비교는 한 방을 부르고 한 방은 계좌를 부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1억밖에가 아니라 상위권 출발선.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쌓는 중. 이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계좌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커피, 배달, 구독, 술자리 여기서 딱 하나만 줄이세요. 그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QLD나 TQQQ로 옮기세요.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5,000원만 원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자산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1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미 상위권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운용입니다. QLD로 엔진을 만들고 TQQQ로 부스터를 쓰되 완충을 남기고 분할로 들어가고 규칙으로 줄이고 달력으로 리밸런싱 하시면 됩니다. 이걸 못하면 어떤 종목도 답이 아닙니다. 이걸 하면 어떤 금액도 길이 됩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이 한 방이 아니라 시스템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